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 내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으로 약 10% 상승할 경우 올해 4분기 이후 국내 소비자 물가는 최대 0.2% 오르고 이 충격의 여파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기존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올해 약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드팩터가 대장암 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임상시험 데이터로 글로벌 제약사보다 비교 우위를 선점했습니다. 로슈, 바이에 등 글로벌 빅파마보다 뛰어난 연구 성과를 확보하며 혁신 신약 개발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이어갔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조금 더 탄력이 떨어져서 코스피는 0.69%, 코스닥은 0.44% 정도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테마성 장세들이 수면배를 돌아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백신 여권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행 재개 기대감에 항공주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제 하루 쉬어갔던 원전이나 전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인 만큼 또 수급의 방향성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조금은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감장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 시각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드릴 텐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71% 하락한 3,22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23포인트 하락세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0.46% 하락한 98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4포인트 하락이네요. 다음 수급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이 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5,132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2,021억 원, 외국인이 2,961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죠. 자, 개인과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1,111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68억 원, 외국인이 1,099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항공주, 여행주, 히토류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 해운주가 있습니다. 먼저 항공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공주 일제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백신 접종자의 해외 단체 여행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3.98% 상승한 3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진칼이 3.75% 상승한 74,700원, 진에어의 5%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4,050원 나타내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이 24.04% 올려 세우면서 강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5,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 더해서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별 여행 경보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한국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 국가로 분류하면서 여행주까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3.45% 상승한 8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모두투어가 1.7%, 참조원량이 3.81% 상승한 1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노랑풍선이 2% 강세, 세중이 11.11% 상승한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토류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네,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히토류 생산을 줄이고 있는데요. 생산량이 줄었는데 수요가 늘자 가격은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플렉스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8기 원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티플렉스 현재 11.18% 상승한 4,8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노바텍이 2.45% 올려 세운 41,400원 나타내고 있고요. 대원화성이 2%의 강세, 세노텍까지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시죠. 오늘 철강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강주의 하락세는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포스코가 2.20% 하락한 3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국제강이 2%의 약세, 세아베스트 3%, 포스코 강판도 3% 약세 보이고 있고요. 세아제강까지 2.25% 하락한 10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 살펴보시죠. 어제 돌아오는가 싶었던 해운주는 오늘도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HMM이 2.66% 하락한 43,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페노션이 1.22% 약세, 대한해운이 2.61%, KSS 해운이 1.98% 하락하면서 1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쌍방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7.79% 상승한 892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쌍방울그룹이 크레인과 특장차를 제작하는 계열사 광림을 필두로 그룹 내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이스타항공을 연계해서 중국 소고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고요. 또 계열사 IOK 컴퍼니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과 매니지먼트, 음원 사업 등을 활용해서 K 콘텐츠 한국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스타항공 인수 소식에 강세 보이는 쌍방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하락하는 업종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오후 2시에 저희 박원재 전문가님이 오늘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하반기 긴급시황 점검 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로 지금 서울경제TV 더하기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바로 지금 점검해드리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시청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또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좀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시장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간밤에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는 또 이렇게 혼조세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오늘 밤에도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장 어떤 시각으로 지켜봐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소매 판매 지수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의 호조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됐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테이퍼링에 대한 빠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였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소폭 약세이긴 합니다만 큰 폭의 하락세이기보다는 좀 관망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강하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징적인 것은 몇몇 업종들이 상승세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국이 여행 완화 조치에 따라서 국내 이제 여행이 가능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여행주들이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물동량이 여전히 증가함에 따라서 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조선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엔터주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터주들이 소폭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새로운 그 뮤지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엔터주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이 15%까지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7월 말까지 40%대를 넘기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규모 공연 기획도 가능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엔터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징 업종들이 전일의 바톤을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이런 것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확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3,200, 코스닥 기준으로 990선에 대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난번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였을 때 지수가 올라간 것을 봤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장은 밀리느냐 올라가느냐라는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밀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기간 조정이라는 게 조정을 거친 이후에 재차 상승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따라서 일단 지수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매수를 하려는 그런 대기 매수세들이 현재 아직까지 고객의 탁점이 65조대를 유지하고 있듯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여행주 여전히 강하고요. 조선주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순환매 차원에서 이슈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속을 좀 썩이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시장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역시나 좀 지수와 관련된 우리 큰 종목들은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슈별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나오는 경제 지표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코스피에서는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좀 미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현대로템, 호텔신라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셀리드, 휴젤, 오스템 임플란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에선 소폭 매수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코스피 시장에선 대한항공, 만도, 호텔신라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SM, 헬릭스미스, 이녹스 첨단 소재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계속 테마성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포커스 어디에 두셨는지 오늘 시장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오늘 방송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관망세 속에서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장 한마디로 좀 정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서 좀 다시 한번 하락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과 그리고 다음 주 15일, 16일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시면서 계속적인 그 종목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이 항공 여행 관련주들의 강세 특히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보급률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 항공 여행주 강세와 더불어서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유입되면서 오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등도 시장 내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식, 아무래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기존의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 점 등과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전에 우리나라 역시도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이르면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할 계획을 밝힌 점도 관련 주제 상승세에 좀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유럽 역시도 다음 달부터는 이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발행해서 역내 자유여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점 등은 이 글로벌 여행 수요 확대 예상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같은 요인 등이 반영되면서 관련주 내에서는 대한항공,
TA항공, 제주항공, 호텔신라, 하나투어 등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의견 드리자면 이런 여행 관련주들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는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상승 조짐을 보였던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였는데요. 오늘 여행 경보가 하향됨에 따라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1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이제 신고가에 다시 한번 좀 기록을 하고 나서는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걸 중기 고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게 두 개가 어느 경우로 가더라도 6월에는 그게 통하는 그런 분석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펀더멘털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 논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문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최근에도 거론이 되고 근데 이제 익숙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도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량 국채 발행 일정이 이번 주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산 시장이 이제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국채 입찰 어젯밤 3년물 발행이 됐고 그리고 오늘이 10년물, 내일이 30년물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6월 발행 일정이 시작이 됐고 FOMC 회의까지 쭉 20년물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발행 상황을 놓고 보면 3월 이전에 그 불안했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선물하고 달러 인덱스를 한 화면으로, 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에 오른쪽 까만 박스권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 올해 일정 1월부터의 발행 일정 때 나타났었던 채권 가격 변화하고 달러 흐름을 표시한 것이고 그 4월 이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모습을 빨간색 박스권 3개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쉽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은색 박스권의 세 군데는 시장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금리 급등하고 국채 가격 급락하고 달러 인덱스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일단락되고 붉은색 박스권으로 진입을 하면 4월 이후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개의 구간, 검은색 세 개의 구간과 붉은색 구간의 이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내부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그래서 발행이 될 때 부담이 돼서 제 채권 시장이 좀 가격이 하락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4월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특히나 이번 달은 아예 가격이 정체해가지고 변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붉은 박스권요. 결국 시세가 없을 만큼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입이 됐고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말로는 다들 불안해하고 있지만 실제 금리 관련된 자산시장 선반영 이후에 안정권 이미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채권 발행 물량이 2분기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2분기에 총액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1분기 발행 증가가 1조 1270억 달러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2분기 발행 증가량이 950억 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분기가 올해 중에 가장 한가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중기물, 우리가 지표로 보고 있는 중기물 발행 물량은 1분기에 6,910억 달러였고 2분기에 7,106억 달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물은 어떤 식으로든 정책적으로 페드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의 기초 산출이 되는 중기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물량이 증가됐는데 안정적으로 변화가 됐다. 이것은 큰 변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요.
좀 더 긴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 보는 거죠. 아까 표는 올해 걸 봤는데 2016년 이후로 보신다면은 제가 푸른색 박스권으로 왼쪽에 표시한 것이 2016년에 미국 재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대선 이후의 흐름인데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라서 채권 발행 증가가 된다 해가지고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푸른색 박스권 안에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붉은 박스권에서 올해 초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2021년 올해는 2016년보다 훨씬 강한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다라는 점이 다르죠. 2016년은 올해처럼 그렇게 강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 이후에 안정권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되고 그 안정권 진입한 이후에 우려감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그걸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푸른색 박스권 이후에 저런 모습으로 지금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도 2017년과 같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겠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은 시장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알게 모르게 중기 상승 지속되고 있고요. 신고가 종종 내고 있습니다. 우려감 반영한 이후에 자산시장이 신고가 랠리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주목할 만한 2017년과 2021년의 공통적인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에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 발행 일정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FOMC 회의 일정도 좀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감을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테이퍼링 나타나면은 시장이 고꾸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유동성 파티가 끝난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또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패드가 정책 변화가 미치는 성장 감소나 실업률 증가가 우려된다.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그 시각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주에는 그와 비슷한 논리를 패드 말고 다른 분 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명한 그 로버트 실러 교수 다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최근에 한 1년 전쯤인가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금융위기 때 그분이 야성적 충동이라는 저서 쓴 건 다들 아시고 우리가 자주 보는 지표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에 나오는 그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내놓은 그 논리 내러티브 경제학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논리가 시장에 퍼지면서 그것이 기정사실화돼가지고 퍼지면 더 확실한 논리로 다시 시장으로 영향을 준다. 이 얘기거든요. 거기서 보시면은 대공황 내러티브가 남긴 사례가 비교되어야 된다. 경기 둔화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데 너무 위험한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 금리는 임금 물가 상승의 악순환 내러티브 절정 이후에 다시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었죠. 임금이 이제는 물가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서 임금이 또다시 악순환의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물가 상승이 만들어진 다음에 임금이 상승하면서 다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그런 순환까지 들어서고 있다. 절정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채권 시장의 반응이 이제 좀 미적지근하게 변하고 있는 것과 임금하고 물가 상승의 그 고리를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논리적인 그 접근 방식이 어떤 사례를 좀 실질적인 사례를 끌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 장기 금리가 정점을 쳤을 논리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향후에 좀 금리 추이는 이제부터 정점을 친 건가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패드 같은 경우는 정책을 변화시키는 그런 논리에 앞서서 어떤 변화 요인을 시장의 시그널을 내놓아야 할 텐데 지금 지난주까지도 패드는 미국의 국채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세인트루이스 뱅크의 패드의 그 표를 보시면은 미국 국채 자산 증가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아니고요.
전체 자산은 조금씩 증감이 매주 좀 달라집니다. 반복이 됩니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지만 증가 추이는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중기채권 그 보유량은 그냥 일사천리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표에 보시면 그대로요.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변화 요인이 나타나려면 저런 국채 매입 속도 자체가 서서히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거 금리에 대해서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에 QT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패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그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장이 다시 부각되면은 이제 금리는 안정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일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시장은 이제 저러한 패드의 국채 매입 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성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아틀란타 패드가 GDP 나우 이걸 전망하는 걸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전망이 조금씩 틀려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6월 초에 나온 그 전망을 보시면은 GDP가 전망치가 조금씩 떨어지다가 5월 말에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는 정점을 치고 안정권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성장 지표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산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성장이 지속되면 자산시장 가격을 이제 끌고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성장 전망이 과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 관련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저 성장이 자산시장을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라는 점, 그 점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이 자산시장 끌고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실질적인 지표로 좀 확인이 돼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그 6월에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신고가 랠리를 다시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궁금하거든요.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랠리 그것도 강한 랠리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FOMC 회의에서 패드가 어떻게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 또 얘기가 틀려질 수가 있겠죠.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테이퍼링의 태자도 꺼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바로 FOMC 회의를 지나면서 긍정적인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 마무리 이후의 방향을 가늠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상승을 시작해도 상승으로 쫓아가야 되고 조정이 나타나도 상승 관점으로 그걸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코스피 조정이 6개월째고 미국 증시도 4월에 고점 치고 지금 3개월 수렴한 이후에 다시 신고가로 툭툭 치고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죠. 유로 증시는 아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긴 그냥 신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충분한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시세는 상당히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 아까 말씀을 드렸죠. 펀더멘털이 우선 고려돼야 됩니다. 두 가지 방향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위도 아래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이 길었기 때문에 강하게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펀더멘털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오늘 말씀을 드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상승 부담은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고 성장은 다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펀더멘털이 강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FOMC 회의 아마도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잘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은 언젠가 오겠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죠. 목표를 봐야 됩니다. 정책의 목표는 성장과 고용이죠.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조정은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이죠. 수단이 목표를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목표를 본다면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가 2%에 2.5% 쪽으로 물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끌고 갈 겁니다. 페드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실업률은 5% 이하로 끌고 갈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두 가지 조합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틀란타 페드에서 GDP 나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장이 아예 페드에서는 원래부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기정사실로 못 박아놨던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 11월부터 나타났었던 그런 급등이 나타나야지만 시장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급등이 나타나기에는 향후 저러한 목표 물가 관리제로 인한 저런 성장 수치나 아니면 그 정도 실업률로 봤을 때는 급등은 못합니다. 이제 반전해가지고 수치가 확 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급등은 아니겠지만 향후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면서 추세적으로 중기 상승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다는 점, 그 점을 보고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신고가 랠리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시장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리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73.7%로 오늘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덱스터, 오스템, 네이버, SNK, SM라이프 디자인 보실 수 있고요. 포트 제외된 종목들도 있고 네이버가 17%, SNK 15%, SM라이프 디자인 18%로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24.2%나 이때 수익 내줬었고 더 상승을 했었죠. 우성사료도 16.6% 수익 좋았었고요. IHQ가 12.5%로 포트 제외, 보성파워텍이 12.7% 지금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도 이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MKM 10.1% 수익 내줬었고요. 보령제약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23.5%, 제로투세븐이 11.1%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HMM이 20.2%로 포트 제외됐었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이 0.5%, 신성델타테크가 15.4%, 안랩이 0.4%, 한전산업이 4.1% 포트 제외됐습니다.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총 5종목 담겨 있었는데요. 오늘 금호석유를 손절을 하게 됩니다. 금호석유 그동안에 좀 많은 분들 담으셨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메디포스트 남아있고 남해화학, 세상, 한일네트워크스 이렇게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이 힘들게 했던 금호석유를 오늘 드디어 손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목, 다른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너 리포트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듣고 가볼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 점검 좀 해주시고요. 좀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어떤 업종 보면 될지 오늘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사실 아침부터 그 미국장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여행 관련된 부분들, 여행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이고, 뭐 공항이나 항공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여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미국장 시장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뭐 그대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뭐 한국항공이라든지, 지금, 여행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글로벌 텍스프리 이제 도너 리포트에서도, 편입을 시켰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좀 길게 가져가시면 크게 수익 나실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닥권에서도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뭐 티웨이 항공 뭐 매각 이슈도 있고 지금 상승 흐름도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고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소비주들 위주로 좀 시세들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전선 관련주들 중에서도 괜찮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 굉장히 좀 순환매가 또 빠르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중소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신전공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오늘 지수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7% 정도 오랜만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체감이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막 이렇게 지수가 밀릴 때 조정을 받던 그런 느낌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서 좀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섹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몇 종목들 이렇게 셀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쌍방울처럼 이제 그 섬유 쪽으로 신성통상처럼 이렇게 이제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다양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도 이제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한 섹터가 딱 한 군데가 이제 전체적으로 쫙 상승이 나오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소외가 되고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골고루 지금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이 막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박스권에서의 잔잔한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소 테마들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그냥 봤을 때 지금 3,200포인트라는 부분은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전고점 구간까지 이제 상승 나왔다가 오늘 보면 5일선을 이탈을 시켰어요. 이게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 이평선 5일선, 21선 이제 정배열되고 나서 5일선 타고 이제 쭉 올라오는 흐름에서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단기 조정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침부터 이제 시가 하락 출발해서 5일선 바로 이탈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내일 선물 옵션 만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좀 나온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만약 여기서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한 3,200포인트를 돌파한 구간까지 조정 나올 수 있겠고 앞서서 시장이 이제 좀 힘들 때 이야기 드렸던 이제 지지 라인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었죠. 차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흐름대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추세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되돌림이 만들어지면서 좀 긴 관점에서는 이 추세에 대해 흐름으로 해서 꾸준하게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악재라든지 시장을 크게 이제 하방으로 밀어낼 만한 그런 재료는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틀어막는 그런 액션이 페드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액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려감만으로는 이제 시장이 흔들리거나 크게 폭락을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유동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버블은 계속해서 부풀어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는 계속 춤을 춰야 되겠죠. 그렇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21선까지 내려오든지 3,2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나와서 추세대 하단까지 밀린다든지 어찌됐든 간에 내려올 때는 우리가 또 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조정 나올 때마다 개인들이 귀신같이 매수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 조정이 나오는 날은 어김없이 매수 일관으로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보면 지금 외인들 한 3일 연속 지금 순매도 나오고 있고 기관은 그동안 좀 잘 받쳐줬어요. 이번에 시장 이제 반등 나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 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딱히 크게 어떤 매도를 크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좀 잔잔한 조정이지 않나. 아무래도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일단 콜 쪽으로 콜옵션 쪽으로 지금 베팅이 좀 상당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내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아침에 만약에 급격하게 나온다든지 오후장에 급격하게 조정이 나온다든지 만약 그렇게 된다 하면 신규 매수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올 때는 제가 현금 비중을 확대한 전략을 계속 말씀드렸다면 이제 내려갈 때는 분할로 천천히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 조정 나오는 걸 기다리셔서 받아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도너리 포트를 한번 볼까요? 네, 위원님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 AS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지금 이게 들리시죠? 잠시 연결이 끊긴 것 같은. 네, 지금 잠시 연결이 끊긴 것 같다고. 자, 도너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너 리포트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아마 제일 고민이실 종목부터 먼저 말씀드릴 텐데 금호석유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차례 손절가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22만 원 선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손절이 나간 부분인데 자, 주봉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그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왔던 트렌드 하단 부분까지 오늘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저점 부분 20만 원과 그다음에 이 추세대 하단 부분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너 리포트에서는 룰 때문에 그 손절가를 이제 수정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20만 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좀 공포스러우실 텐데 바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크게 밀려 내려올 때 이런 자리들 보시면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좀 크게 올라서 주고 있죠. 내려오는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뜨고 있다. 오늘 JP모간에서 매도 의견 나왔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셀트리온 매도 의견 내놓고 외인들이 물량을 쓸어 담았던 걸 생각을 한다면 또 공매도 때려놓고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합니다. 어찌됐든 실적적인 부분이 2분기 6월 한 셋째 주부터는 다시 기대감이 살아날 거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괜찮은 실적을 보일 거기 때문에 주가는 상방으로서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진입을 했던 이유 자체가 폭발적인 실적을 보고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적적인 부분이 완전히 이제 꺼졌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 하면 저는 이렇게 내릴 때는 매수로 담아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0만 원 정도까지 지금 내려오진 않았는데요. 시장도 뭐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에 더해서 지금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 VI가 20만 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락 VI 걸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신규 매수 비중 있게 좀 담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제품무관에서 이제 18만 원 이야기 나왔는데 하단에 보면 17만 5천 원 부근에 이제 갭이 열려 있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정말 최악의 사태는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주가는 반등이 나와줄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석유화학 섹터 업종이 지금 좀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사라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내릴 때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실어 내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메디포스트인데요. 지금 메디포스트 좀 시장 영향 그대로 좀 민감하게 받는 모습이고 어저께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 괜찮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도 반등 흐름 좀 괜찮게 줬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가 하락 출발하면서 오늘 우일선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만 원이라는 요 가격대 가격 저항을 지지를 받고 갈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랬고 도노리 포트에서 이 편입시켰던 종목들 중에서 끝까지 이제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결국 뭐 나중에 이제 포트에서 제외시키고 나서 다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3만 원이라는 가격대 요 구간대를 지켜주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고요. 앞서 뭐 메디포스트에 대한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들 지금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요거에 지금 공장 좀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이 이제 남해화학인데, 남해화학은 딱히 오늘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우일선 이탈시켰던 부분, 오늘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 지금 현재 영망치로, 차트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여기서 21선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다시 시가를 상승시켜서, 올리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다 하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1250원 요 구간대 지금 전고점 저항자리죠. 저항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요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시켜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가 갭 상승 출발해서 뭐 빠르게 울선 위로 안착하고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쉽게 이 장자리를 뚫어낼 거고요. 그러지 못하다 하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봉상의 흐름인데 이번 주 거래량 지금 수요일인데 좀 줄여놓고 눌리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까지는 뭐 요 흐름들이 뭐 크게 변동 없이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뭐 다음 주쯤 해서 시세를 좀 주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수 3,200포인트까지 조정 나온다고 하면, 남해화학도 다시, 9,750원이나 9,800원 정도까지 다시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인데요. 지금 울선 위로 전일 안착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자연스럽게 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21선 위로 일단 올라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변곡을 한 차례 여기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수렴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대상이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더 흔들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을 거친다고 하면
이 트렌드 하단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그림으로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실적 그리고 지금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5년짜리 박스권입니다. 뚫어내게 되면 아마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 한일 네트워크입니다. 이준석 관련주라고 이제 편입을 시킨 부분인데요. 넥스트 아이 그다음에 이제 삼부 산업 좀 관련주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고 지금 한일 네트워크 역시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 흐름 울선을 저점으로 잡고 나쁘지 않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분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살짝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어놨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점을 잡고 방방으로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6월 11일 날 전당대회입니다. 그죠? 내일 하루 남았어요. 그러면 내일이나 금요일 날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의 이벤트가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 굉장히 변동성 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 공략을 하시고 시세 나와줄 때 수익을 챙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점검과 함께 도너리포트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 여전히 저점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종목도 저희 매주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도너리포트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